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옛날 페이스북에 글이 오늘 추천으로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2000 이게 언제냐면 2012년 오늘이에요. 2012년 7년 전에 오늘이죠. 이게 제가 자전거 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한참 매장을 막 큰 매장을 거의 거기가 몇 평이냐, 100평대 매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벌면서 재투자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었던 그런 호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이 당시는 연매출이 한 15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15억에서 한 20억 밑에 언저리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폼 잡고 설치기엔 아직 이르다. 넘치기 전까진 기존처럼 없는 대로 간다. 이게 맞다. 그렇죠. 7년 전이면 제가 지금 41이니까, 그렇죠. 34살 때예요. 34살 때. 한창 사업을 이제 즐겁게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예, 확장도 하고 운이 좋아서 막 확장을 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큰 탈이 없었잖아요. 흥망성쇠를 경험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뭐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지지까지는 않았잖아요. 예, 고시원 4평짜리 이런 데로 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채널을 작년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 인간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거 없이. 그거는 제가 돈을 그렇게 막 허튼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자전거 사업을 한창 할 때 망하는 사장님들 보잖아요. 어쩌다 망하는지 아세요? 이제 물건을 막 팝니다. 미술을 막 깔아주거든요. 제조업체들이, 아니면 수입업체들이.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마 요즘에는 다 현찰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소량으로만 들여와가지고 이제 현찰 박치기로 하는 걸로 있어요. 미술을 잘 안 깔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미수로 이제 대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받아서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물건값을.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그 들어오는 돈이 자기의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 초보로 하시는 분들이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돈이 막상 들어오고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겨울에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전거는 겨울에 완전 비수기거든요. 예, 추위를 겪어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 이제 시즌 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공부를 합니다. 이제 해외로 가서 해외 전시회 구경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시즌을 대비를 하는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자전거의 예는 그거예요. 일단 막 성수기 때 막 팔아가지고 미수를 다 안 갚아. 막 일부러 막 안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한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그 납품업체에서 이제 조금 압박이 들어와요. 영업사원들 통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뭐 야반도주 하시는 분도 여러 봤어요. 예, 특히 온라인으로 그냥 창고 큰 거 어디 남양주 같은 데 얻어놔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겁나 밀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진 10,000원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예.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사업을 막 해요.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자전거 업계 쪽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해가지고 막 밀어내기를 합니다. 시장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놔요. 아주. 예. 비슷한 모델도 OEM으로 막 찍어가지고 막 뿌려 제끼는 거죠. 인기 제품들. 예. 근데 마진을 뭐 10,000원치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볼륨이 막 크잖아요. 막 대출 이빠이 땡기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건데, 그분들은 굉장히 타짜예요. 그래서 패스. 근데 초짜분들이 그런 거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냥 골로 갑니다.
예, 정말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은 번 돈을 쓸데없는 데다 쓰지 않으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돼요. 대부분. 예. 그리고 안전자금을 어느 정도 한 안전자금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자기가 리스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한 20% 정도 없을 때는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를 현금으로 항상 쟁겨놨었어요.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예. 그쵸. 10%. 그쵸. 10%? 10%도 안 되는구나.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활용하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라, 예, 3%, 예, 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3%. 예. 그쵸. 아무튼 간에, 항상 이런 안전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뭔가 위기가 빵 처했을 때 뭔가 현찰로 메꿔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막지를 못한다, 예, 뭐 대금 결제를 막지를 못한다,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처음에는 제1금융권만 쓰다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사채는요, 여러분, 사채를 쓰면은 진짜로 이건 복구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장사를 해도 연 순이익이요, 세금 다 떼고 한 15% 넘어가는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로 힘듭니다. 그 정도의 마진을 만들어내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마진이 있는 무슨 사업 아이템이나 시장이 딱 생겼어요. 그럼 우르르 다 뛰어들어갑니다. 초토화돼요. 2년, 1년, 빠르면 1년, 길면 2년, 3년 내에 그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바뀌어요. 피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블루오션, 굉장히 예쁘고, 예, 에메랄드 빛깔의 그 물 색깔이 이제 피라냐들이 가득한, 예,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업체들은 다 죽고 살아남는 업체만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또이 뭐 이렇게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사업을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썼던 글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운이 진짜 좋았어요. 기똥차게 운이 좋아서 이 사업이, 이 시장이 빵 터지기 직전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직전에 들어가면은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이 그 주식으로 비교하면 주가 전체가, 지수 전체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뭘 던져도 그냥 원숭이가 눈 감고 다트 던져서, 예, 종목을 선택을 해도, 예,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대부분 다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게 제 실력인지 알았어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운이에요. 100% 운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시장에 운 좋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그랬고 스쿠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약간 그랬던 경우고, 이 세 개가 사실 저를 살렸던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초반에 그랬지만 사드 폭격 때문에 고꾸라졌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시장에 운 좋게 빨리 진입하게 됐더라도, 그래서 막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규모를 막 늘려야 돼요. 예,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조만간 한 2년에서 3년 내에 다른 규모 있는, 자금 있는 경쟁 업체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경쟁도 못해요. 얘네들은 자금으로, 큰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막 수입합니다. 막 제조해요. 막 찍어내. 가격을 한 30%씩 싸게 팔아.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자들 있잖아요. 특히 뭐 대리점이나, 대리점 같은 데들, 그 제조업이나 제조업자들한테 물건을 납품받아서
파는, 자기 모델이 없는, 자기 브랜드가 없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쟁업체가 비슷한 모델로 내 주력 상품이야, 이거를 30% 후려쳐가지고 팔기 시작하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납품을 받잖아요. 대부분 0.7이에요. 0.7. 30% 마진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당연히 처음에도 받자마자 한 10%는 까고 들어가야 돼요. 뭐 서비스나 뭐 이런 걸로. 예. 그리고 온라인에 다 노출한 온라인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장난질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30% 마진을 처음부터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2차 한 1년, 2년 지나서 2년 정도 지나면은 경쟁업체도 엄청 들어옵니다. 예, 굉장히 스마트한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요. 자본력도 있고.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자기 브랜드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이 좋아서 2년 동안 엄청 막 호의호식하면서 살아. 예. 아, 나 이제 성공했어. 막 이런 착각을 막 하면서 사는데 금방 고꾸라집니다. 예. 항상 자기의 사업체에 성을 쌓아야 돼요. 견고한 성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예,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거를 잘 못했더라고요. 물론 시도는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법은 돈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된다. 예, 그리고 항상 자금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조금 하자. 예, 돈이 계속 벌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 계속 벌리지 않아요. 예,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한창 이 고점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점에 있을 뿐이에요. 사업은 진짜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데 이 파도를 타는 거와 같아요. 분명히 고점이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끊임없이 잘 견뎌내면서 요령을 키우면서 타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절대 사업을 망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좋게 그 시장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성공을 초반에 이 상승기를 경험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견고한 성을 쌓는데 이 내리막길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그래요. 아차, 제가 대표님들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고 조금 운영하셨던 한 3년차 미만, 5년차 미만의 대표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상승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계단의 학습 곡선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될 때 너무 막 이렇게 도취해가지고 뭐 즐기는 거 좋아요. 예. 하지만 안 된다고 기죽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사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쪽팔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